안녕하세요. 가천대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임수연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Human Robot Collaboration Through a Multi-Scale Graph Convolution Neural Network with Temporal Attention으로 산업 환경 등에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위해 로봇에게 인간의 행동을 인식시키기 위한 모델 학습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로봇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복잡한 작업에서는 인간의 유연성과 인지 능력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작업하는 협업 로봇이 필요합니다. 협업 로봇은 인간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 및 반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인간 행동을 인식하는 성능이 필요합니다. 인간 행동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모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간 행동 모달은 생체 신호 기반, 이미지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자연어 처리 기반 등이 있습니다. 각 모달들은 장단점이 있으며 실시간성과 정확성을 모두 잡으려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융합 모달 접근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논문이 제시한 인간 행동 인식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 스켈레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켈레톤은 가장 대표적인 인간 행동 표현 방법입니다. 스켈레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즈 추정이 필요합니다. 포즈 추정은 각 주요 관절을 키포인트로 하여 좌표값과 추정 정확도 등을 결과로 제시합니다. 포즈 추정으로부터 얻어진 값들을 인간의 부위에 맞게 구성한 것이 곧 스켈레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에 함께 찍히는 배경에 영향을 배제하기 때문에 강건성과 일반화에서 강점을 많이 보입니다. 스켈레톤 그래프는 이 스켈레톤으로 그래프를 구성한 데이터로 보통 인간 행동이 순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사진과 같이 시간 방향까지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간 행동 인식 방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인식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모델로 표현되며 각 모델별로 특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합니다. 여기서는 논문이 제안한 모델의 토대가 되는 GCN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N은 그래프를 대상으로 합성국 연산, 즉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입니다. GCN의 인풋은 당연하게도 그래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 간 연결인 엣지로 이루어진 구조를 의미합니다. 컴퓨터는 이 그래프를 두 가지 행렬로 저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풋 피처 매트릭스, 두 번째는 애드잭센시 매트릭스입니다. 인풋 피처 매트릭스는 각 노드들이 가진 피처 값을 포함하는 행렬입니다. 두 번째 애드잭센시 매트릭스는 각 노드 간의 연결을 표시하는 행렬입니다. 연결이 되었을 때는 1,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0으로 값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는 노드와 그 연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CN은 이런 그래프를 대상으로 합성곱을 수행하는 연산인데요. 기존 CNN이 인접한 픽셀들을 사용해서 합성곡 연산을 한다면 그래프는 인접한 노드들로 합성곡 연산을 하여 다음 레이어의 노드 피처 값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합성곱이기 때문에 GCN도 연산을 거듭할수록 피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주요한 피처 값이 추출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까와 같은 그래프 합성곡 연산을 사용한 GCN 기반의 모델과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함께 사용합니다. GCN이 인간 행동 인식에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데요. 먼저 인풋 행동 영상을 시공간 방향으로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그래프를 사용하여서 그래프 합성곡 연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피처로 소프트맥스까지 적용하여서 최종 액션 클래스 값을 결과로 가져옵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비전 데이터를 학습 가능한 VRT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딥러닝에서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된 어텐션을 적용해서 각 피처 지역을 학습합니다.
우선 아까와 같이 행동 데이터에서 추출한 스켈레톤을 프레임마다 쌓아서 시간 방향까지 포함한 3D 데이터로 구성합니다. 이때 VRT는 2D 데이터 학습을 목표로 하므로 현재 3D 데이터 크기로는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3D 데이터에서 피처만을 추출해 2D로 차원을 줄이고 그 다음 VRT에 넣어서 학습합니다. 이때 VRT는 포지션 인코더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체 시간 구성과 각 시점의 데이터별로 상대적인 시간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는 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을 위한 인간행동 인식 모델 학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여기 맞는 새로운 인간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박스를 움직이고 로봇은 여기 맞춰서 상호작용을 하는 영상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하였습니다. 영상은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되었으며 총 2,400개의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영상 수집을 위해 20에서 27세 정도 연령의 자원봉사자 5명이 참가하였으며 동일한 오픈된 연구실 공간에서 왼쪽 90도, 오른쪽 90도, 왼쪽 45도, 오른쪽 45도, 그리고 정면 각 5개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영상은 340 곱하기 256 크기이며 30fps 속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동작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한 8가지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동작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이템을 팔로 들어 올리기, 아이템을 정면으로 들어 올리기, 아이템을 밑으로 잡아서 올리기, 아이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기, 아이템을 한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 올리기, 아이템을 밀기, 아이템을 당기기, 이렇게 총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스켈레톤은 오픈포즈 라이브러리를 통해 자세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각 18개의 키포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셋의 80%는 트레인, 20은 테스터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전체 시스템 흐름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 행동 비디오를 포즈 추정하여서 스켈레톤으로 만들고 이를 인간 행동 인식 모델 블록 MSST에 넣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MSST는 원본 영상의 프레임 개수만큼 스켈레톤을 차례대로 쌓아 스켈레톤 시퀀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켈레톤 시퀀스를 GCN 기반의 네트워크에 넣어 공간적 정보, 즉 각 관절들의 위치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적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어텐션 연산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처음 입력값을 보존해주기 위해 레지디올 구조를 적용하여서 처음 스켈레톤의 인풋을 합해줍니다. 이와 같은 인간 행동 인식 모델 블록을 여러 개 거쳐서 피처 값을 적절히 추출하면 이제 최종 소프트맥스까지 적용하여서 인간의 행동을 판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별된 인간 행동은 로봇에게 전달되어서 로봇은 알맞은 상호작용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제 각 모델들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저자들이 제안한 MSST 모델 블록을 구성하는 2가지 네트워크, SGCN과 ATCN에 대해서 이제 수식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GCN은 스페티오 템포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모델 모듈입니다. 이는 시공간으로 연결된 그래프에 대한 합성곡 연산으로서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애드잭센시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그래프 G는 노드 V와 엣지 E를 포함하는데요. 이때 노드는 스켈레톤의 키포인트로 만들어지므로 노드 개수 N은 곧 키포인트 개수인 18입니다. 애드잭센시 매트릭스 A는 모든 노드 간 연결을 나타내는 행렬이므로 노드 개수 n by n 크기의 행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노드 i와 j가 연결된다면 aij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모델에 들어가는 스켈레톤 x는 프레임 수,
즉 시간 길이 곱하기 노드의 수 곱하기 각 노드가 갖는 채널의 크기 행렬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GCN 연산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시점에 T와 GCN 레이어 L에서 스켈레톤 인풋과 모델이 학습한 웨이트, 마지막으로 에드젝센시 매트릭스를 곱하고 활성화 함수까지 적용하면 이제 다음 레이어인 L 플러스 1에 들어가는 스켈레톤 X로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때 에드젝센시 매트릭스는 그냥 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정규화를 수행해서 대입되게 되는데요. 각 노드의 연결 개수를 포함하는 대각행렬 D에 마이너스 1승을 곱하여 정규화를 실행합니다. 이때 그래프의 연결은 양방향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향에서 정규화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단방향 정규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단방향 방향으로만 정규화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방향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정규화가 수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D-1을 둘로 쪼개어서 D-2분의 1 곱하기 A 그리고 D-2분의 1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행렬과 같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정규화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정규화를 수행하면 같은 노드끼리의 연결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값으로 정규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연산이 한 GCN 레이어 하나에서 일어나는 연산이었습니다. 모델은 레이어를 쌓아 올린 멀티 레이어 형태로 구성되므로 이제 GCN 레이어 연산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GCN 블록 학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노드 간 하나의 엣지로 직접 연결된 범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엣지를 거쳐 연결된 멀티스케일 GCN 연산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종 GCN 연산에서는 연결 K만큼 싱글 레이어 연산을 더해주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비로소 다음 스켈레톤 X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간 방향의 GCN 연산, 즉 SGCN 연산 블록에서 일어나는 연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시간축 특성 학습을 위한 ATC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CN은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연산을 시간축 방향으로 수행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본래 자연어 기반으로서 각 피처들이 서로의 순서를 고려해 학습하게 하는 어텐션 구조의 강점을 적용합니다. 그래프의 노드 V에 대해 시간 길이 T만큼의 연결 S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ATCN은 이 S 값들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어텐션 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입력 X에 대해 각각 키, 쿼리, 밸류 값을 구하고 쿼리와 키를 곱합니다. 그리고 키의 차원 길이 DK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밸류 값을 곱하면 프레임 i와 j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어텐션 스코어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 i와 프레임 j 간의 시간축 방향에 대해서 스코어 j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i에 대해서 쿼리 값 q, j에 대해서 키 값 k를 구한 다음에 둘을 곱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이 람다 값에 키의 값 길이의 제곱근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취하여서 마지막으로 밸류 j 값을 곱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밸류 값까지 합하여서 최종 스코어 z를 얻어내게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TCN을 이용한 시간축 학습까지 완료하면 레지듀얼 구조를 적용하여 처음 인풋을 함께 더해줍니다. 이는 학습 연산에 따라 처음 인풋의 정보값이 소실되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한 구조로서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모델 구조는 SGCN과 ATCN이 포함된 MSST 블록을 9개를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처음 세 개는 아웃풋의 길이가 64, 다음 세 개는 128, 마지막 세 개는 256씩 점점 아웃풋 크기를 늘려가면서 학습 블록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로 동작의 클래스를 판별하고 로봇에 전달하여서 로봇은 최종적으로 상호작용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로봇은 양팔이 달린 바이매뉴얼 로봇을 사용하였으며 한 팔은 5축 자유도, 다른 한쪽 팔은 6축 자유도 로봇팔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섬세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일반 그리퍼가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모양의 손을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인간 행동 인식 모델 학습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i9 CPU를 사용하였으며 엔비디아 지포스 309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모델은 모두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졌으며 학습 진행에 따라서 섬세한 탐색을 위해 러닝 레이트를 에포크 20, 30, 40마다 10씩 나누어 한 자리씩 자릿수를 감소시켜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 모델들과 논문이 제안한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모델들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제안한 모델 대비 더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STGCN의 경우 가장 전통적이며 대표적인 시공간 학습 인식 행동 인식 모델이지만 해당 모델은 밀고 당기기 동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은 거의 유사한 동작이며 오직 박스를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 구분되므로 특히 시간 차원 피처의 학습 결과를 반영하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GCN만으로는 시간적 학습이 부족하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SAGCN, NAN-GCN 모두 GCN 기반이지만 림, 즉 관절이 아니라 관절을 연결하여 스켈레톤을 구성한 데이터를 멀티모달로 함께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구축한 데이터셋은 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본래 모델의 강점을 반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구조였으며 그 결과 81.25%라는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MSG3D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다양한 인간행동 학습 모델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시간 반응이 요구되는 로봇 시스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TR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이 원래 고려한 인풋이 깊이값까지 포함한 3D 스켈레톤이었기 때문인데요. 역시 본 논문의 데이터셋과는 맞지 않아 모델의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상당한 성능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간 행동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이 가장 헷갈려한 박스 밀고 당기기 동작을 잘 구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이 제안한 어텐션을 사용해 시간적 학습을 강화한 본 모델은 그 접근 방법이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멀티스케일 합성곱 연산과 시간축 어텐션 연산에 대해서도 각각 비교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왼쪽 표를 살펴보시면 시간축과 멀티스케일 합성곱을 둘 다 적용했을 때 보다 높은 정확도가 나왔으며 특히 멀티스케일 연산에서 노드의 연결수 K, 즉 멀티스케일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결과를 총합하였을 때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성공적인 인간 로봇 간 협업을 위한 인식 정확도를 달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실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 세계에서 각 동작에 따라 로봇이 반응하는 것을 실험한 영상도 저자들이 공개한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인간과 로봇 간 협업을 위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인간 동작을 인식하고 로봇이 대응하는 피드백을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였습니다. 인간 동작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 연결수 K를 고려한 GCN 연산과 시간축 픽처 학습의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여 시공간 요소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로봇 협업임에도 로봇 관련한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실험 시나리오와 데이터셋의 범위가 박수를 움직이는 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즉, 본 연구는 인간과 로봇 협업 주제 중에서도 물체를 나르는 데에만 집중된 연구로 앞으로 보다 넓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 로봇 협업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